무섭게 몇 건 좀. 나 니네 엄마 때문다. 이게 정말 가족 문제인 가족병인 게 맞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이제 마태부 가족 상담하는 거 등록을 했어요. 교육. 마이크 좀 넘는 응. 나도 뭔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제 등록을 하고 나가게 됐어. 어머님의 대처 방식이 틀린 점 뭐냐면 약을 하고 집에 들어서 쉬고 몸이 조금 괜찮아지면 나가는 공간이 돼버렸거든요. 여기는 그 공간인 거예요. 딴 공간이 아니에요. 맞아. 그냥 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자고 나가는 공간. 어머님이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가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느끼고 하겠지 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이 방법으로는 안 느껴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는 거야. 내가 쉴 공간이. 맞아. 그 공간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 못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 어머님하고도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을 생생하게 담아서 좀 이렇게 가족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거야. 가족들 교육하는 것도 없고 배울 것도 맞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될지 모르는데 사실 말도 어떻게 건네야 될지. 그러니까 뭐 너 약했지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막연한 얘기만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뭔가 얘가 약을 하고 왔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 사실 그것도 되게 이제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약을 하고 온 걸 뻔히 아는데 약했지라고 몸 안 물어보지 않으면 용인해 주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약을 시작해갖고 엄마한테 걸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특히 내 부모한테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알려주기가 싫은 맞아. 알리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딱 알렸어.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어. 가족들은 이제 그것들을 당연히 처음에 가면 끊고 올 줄 알았는데 끊고 잠깐 괜찮아서 왔는데 다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약을 하는 게 걸렸어. 오픈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집이 어떤 공간이 되는 약을 하는 공간, 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거 같아.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안 주면 걔는 이 공간을 계속 그 공간으로 쓰고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 가는 것도 이제는 이용하는 거예요. 약을 하기 위한 이용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니까. 조금 몸을 회복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공간. 그리고 내가 약을 끊으러 갈 거야 라고 이제 가족들한테 안심시키고 약을 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병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병원을 안 보내냐? 근데 보내야 돼. 왜냐면 디톡스 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강제로 지금 걔를 약을 끊게 할 수 있는 디톡스. 그걸 우선 보내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들어오면 얘기를 해야죠. 어머님이 하는 역할은 약을 더 하게끔 만드는 역할이 된 거야.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하고 싶어서 어머님 신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이제 탄원서까지 썼는데 지금 방법은 안 맞는 방법인 거지. 난 그래서 무조건 얘가 이제 정말 뭐 퇴원을 시키고 뭐 당장 죽겠다 응급실 가야 된다 해도 응대 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진짜. 뭐 관에 뭘 좋은 거라로 갔다고 거기서 심부름을 다 그래서 해주세요. 맞아요. 아까 내가 그동안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걔한테 했던 게 있으니까 내가 자책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 근데 그게 걔한테는 득이 된 거죠. 정말 내가 냉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독자들은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약점, 내가 이렇게 하면 아파하는 것들을 그것도 다 이용한다니까요. 약을 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을 했다고 얘기하면 부모 아프니까 어머님이 계속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다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꼭 말을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야. 희망 고문. 뭔가 끊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 그리고 사실 자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어떤 우리가 삶에서 무슨 성과를 이루려고 그러면 보통 몇 년은 해야지 성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을 같이 해줘야 얘가 결국 몇 년 후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막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이랑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몇 년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약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왔네요. 이거 보니까 어때 기분이?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거 봤더니 무슨 생각이니 너? 죄책감이 큽니다. 죄책감이 많이 크네요. 이거는 아직 네, 애기들도 보니까 죄책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너는 네, 선생님이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네. 절대로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연락 절대 받지도 말고 어떻게 알아서 패매랑 뭐 인스타 이런 거 해서 연락 와도 절대로 대꾸하지 말고 차단해. 아니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하고 나서 깰 때 괴롭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 그냥 정신적으로 괴로운 건지 뭔가 느낌이 있는 건지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힘들긴 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힘든지도 몰랐죠,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쟤도 마냥 좋지만은 않지. 마냥 좋으면 지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시설 가고 싶다고 그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러고 평생 그러고 살고 말죠. 근데 저게 끊을 마음은 계속 생기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저게. 야, 근데 나도 나 그 텔레그램 깔았어, 나도. 사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우리 같이 하자. 얼굴을 다 뜯어갖고 얼굴에다 흉. 네. 살 엄청 빠졌다, 야. 그러려고 그래. 어떻게 왔네? 오늘 약속 지켰네? 네. 엄마 왔네? 엄마 인사해야 돼. 내일 그때 생일이라며. 네. 그래서 들어왔어. 내가 그냥 미역국만 끓일 거니까 없어도 돼. 동재 보니까 어때? 동재 25일째 다녔더니. 동재 얼굴 좋지? 그런데요? 어. 코끝이 반짝반짝거린다? 광이 난다? 살이 지금 한 5kg 살이 쪘어. 막 5kg씩 쪄버리고. 아. 너는 한 5kg 빠진 것 같아요. 왜 자꾸 약하는 거냐 너? 네? 솔직하게 좀 얘기지. 변명되지 말고. 네. 너 그때 촬영 이후로 한 달 끊었었지? 네. 왜 다시 시작한 거야? 진짜 방법은 있을 거예요. 언젠가 나 혼자 내가 죽고 나면 끊으면 그